근데 이제 이런 거 이제 하나씩 스킬을 제가 이제 오픈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거를 쓰면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편한 거. 어차피 시각도 효과.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우리가 했던 거. 이것도 이제 일단은 외벽까지는 올렸었어요. 저는 화면 작은 게 싫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무엇을 그려볼까요? 계단. 그래, 계단. 오늘 안에 수업이 못 끝나가도 집에 못 가면은 정주임 때문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 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계단 그리는 게 상당히 막 귀찮기도 하고 참 그런 작업이에요. 높여서 그려놓고 올리면 되지 않아요? 이 계단에도 보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어. 그지?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REC에서 이걸 쫙 해. 아이고, 레이어를 좀 만들어 놓고 계단이 영어로 뭐냐 해도야. 해요. ST AIR. 몰라. 스펠링은 몰라서. 요거를 지금 뭐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정주임님이 만들어 놓은 리습 중에 저도 이거 요렇게 쓰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제가 쓰는 거는 모 회사에서 나온 건데 왜 이러지? 요 멀티카피를 정주임이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 들으셨나? 오늘은 그랬던 것 같은데. 받기만 했지. 그 레이어 변경이랑. 응, 그건 다 이거 하고 있는데 그거 특별하게 생겼어요. 요 계단 표현은 요렇게 일단은 그러니까 표현하기 나름인데 나는 이렇게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단층 주면서 올리고 내리지 않을까요? 계단이 그 설치 높이가 어떻게 되죠, 부장님? 그 한 계단 높이가? 모르지. 보통 220을 줍니다. 220에서 250이면 좀 높은 계단이고 210, 250 그 사이로 가는데 보통 220 정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20 올려놓고 이것도 한쪽에다가 하면 안 되구나. 여기는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맞나? 올라오는 계단? 여기 올라가는 거. 여기는 내려가는 계단. 그러면 얘네들을 다 이렇게 잡아서 저는 이게 편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220.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또 이미 다 그러는 애를 밀어서 위아래를 뒤집어서 놓으면 빠르지 않을까요? 빨라서 뭐하게? 무조건 빨리 그리는 게 좋을까, 근데? 정확하게 그리는 게 좋겠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뭔지 알아? 문제점이 뭘까요? 바닥면이 바닥 밑에 밑에서 보면 천장 쪽이 없다? 일단 이렇게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문면이 여기가 요 자리. 바닥이 이렇게 깔끔하지 않잖아.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옆으로 한번 또 보면 어디 갔어? 어디다 그러는지 모르겠다. 여기 있네. 얘를 키워줘야 돼, 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게 뭔가 많을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네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를 합쳐주는 거예요, 또. 잠깐만. 이렇게 확 오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다시. 반만 가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못 그릴 것도 없는데 상당히 귀찮긴 해요. 이런 식으로. 또 이 반대쪽도 해야 되잖아. 이거 턱걸이 이걸 뺐어야 되는데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단을 한 층 거를 그려놓고 얘를 층으로 계속 이렇게 딱 올려요. 그리고 나중에 다 되면 어떻게 해야겠어? 마무리. 합쳐야지. 그러니까 계단 그리는 방식이 다른 것도 많고, 그리고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게 딱딱 잡아놓고 쭉 가면 그대로 그려져.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단면도가 없어서 그런데 계단 단면도에서 요거 아까 내가 이렇게 사선으로 그렸던 거 있잖아요. 여기 아까 이렇게 따라서 그렸던 모양, 이거를 단면도상에서 똑같이 따라서 PL라인을 그려놓고서 그만큼 잡아들이고 부족한 공간 채워넣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더 쉽게 인면도를 그릴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계단실을 가지고서 여기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등을 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3200 잡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을 어떻게 표현해가지고 할 방법이 없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니 계단이 이상해지고, 또 이렇게 하자니 또 안 보이고, 계속 계단은 가려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우리 3D는 별도로 안 해. 단면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단면도로, 인면도, 계단실 단면도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쵸? 그쵸. 이거를 가지고서 굳이 3D를 전기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해달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주긴 하는데, 지금까지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한 거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냥 하는 방식은 자기 나름대로 연습하는 건 좋아. 근데 이거를 도면화 시켜서 표현을 한다? 이게 그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배치 가가지고 또 해줘야 돼. 그럼 도면 승인 도서화 시키려면 손이 더 가는 거지. 근데 부처 부속들이 많다고 하는 것처럼 손이 그만큼 많이 가는 거예요. 횟수가 많아지면 똑같이 각도 그쵸. 손도 많이 가요. 이게 이제 그나마 CAD 3D 같은 경우에는 좀 명령어도 친숙하고 좀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생겨요. 근데 레빗은 딱 주어진 명령어 아니고서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막 자유자재로 막 움직이질 못해. 걔네들이 틀에다 딱 가둬놨기 때문에 어떤 리습을 쓰거나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그 관련 프로그램. 그치. 애들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에요. 딱 정형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이번에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하고 그게 이제 크로스가 되고 막 이런 현상이 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거대로 맞추고 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거를 미리 캐치해가지고 했었으면 지금 같은 사태가 안 벌어졌을 것 같은데, 그걸 캐치 못한 상태에서 시공 바로 했는데 위에 거 올리다 보니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레빗이 꼭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프로그램만은 아닌 것 같다. 이해시키기는 참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3D 쪽은 대충 이렇게 맛배기만 하고, 요거 우리 전기 쪽이니까 전기 쪽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요거 3D를 하고 요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내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이거 왜 하고 있나 싶은 게, 그러니까 맛배기는 받고 이제 지금 부장님도 그렇고 정주님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잘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CAD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표현해주고, 그러고 나서 레빗으로 이제 휘날려 날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여기서 머물지 말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수업을 지금 계속 진행했었으면은 3회가 지금 빠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4회가 빠졌나? 4회가 빠졌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주구장창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는 좀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3D 맛배기 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하시다가 그 도면, 그 책에 있는 거 한번 그려보시고,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그리다가 어려운 거 있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요거는, 요 맛배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요거는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끄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이거 처음 했던 취지하고 너무 어긋나고, 3D는 레빗 하면서도 진짜 아주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하게 될 거예요. 아이고, 지금 이거 저도 모르게 꿈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세팅 됐잖아요. 요거를 세팅을 하고서 저장을 이제 요 원본은 그냥 놔두고 세이브 에즈 해서 요거 물결면이 하면은 요 폴더로 해서 창 뜨는 거 아시죠? 요거 알려드렸죠? 이거 물결. 요 지금 1번 옆에 있는 시프트 키 누르고 물결. 요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거를 할 때 XREF 뭐 이게 지금 뭐 몇 층이다 그러면은 뭐 24 다시 30 이런 식으로 XRF라는 거 외부 참조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24에서 30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XRF는 명령을 그러니까 이름을 다 적어 놓는 거 좋은데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거 짧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불러와도 좀 번잡스럽지 않고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XRF를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고 얘를 닫고 우리도 한번 시트를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매번 이거 하는 거 너무 귀찮은데 어떤 기본 홈이요? 그 기본 사이즈는 언제나 0,0에서 시작을 해서 890에 595 890 C 요 지금 시트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거든요. 옵셋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한 30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만 그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출력할 때는 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용제 맞춤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요 가운데 테두리에만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도각 지금 도각을 지금 만들어 놓으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면 너무 작다. 여기다가 뭘 넣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넣을까요? 도면 번호? 도면 이름? 필요한 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면명을 키맵도 들어가야 돼. 응? 키맵이었나? 그 키플랜? 키플랜. 키플랜은 있으면 좋긴 한데 여기에다가 노트에다가 난 키플랜 넣는 건 난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난 그래서 노트에 있는 키플랜 다 빼버리고 막 그래 내가. 무엇을 넣을까요? 하나씩 불러주십시오. 파일명? 파일명이요? 아니 도면 이름. 도면 이름이 있죠. 도면명 그 다음에 도면 번호 들어가야 될게. 그 DSG 좋죠. 모든 도면에는 지금 요 세 가지 도면명, 도면번호, 축척 이 세 가지는 빠질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이제 책임 소재를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뭐 디자인한 사람, 체크한 사람, 승인한 사람 거기다 이제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위에 회사 로고가 있고 거기까지가 기본적인 거고 이제 여기도 그렇지만 다른 데는 리비전 관련해서 도각에다 아예 그거를 틀을 만들어놔. 삼각형 표현된 거 있죠. 그 자체가 도면에다 해서 거기다 계속 기입을 하라고. 그 자리에다가 딴 데다 쓰지 말고. 근데 우리 도면은 아쉽게도 있지만 아무도 안 써. 그래서 안타까워. 되게 안 했나 보다. 높이가 30. 31 대 15. 그래서 도면명을 여기다가 넣고. 도면번호는 우리는 없으니까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축척은 넣자. 그쵸? 이렇게 하고 W 블록으로 만드는 거야. 이런 거. WBLOCK 블록 선택점 0,0 객체 선택 잡고 엔터. 여기다가 교육에 SHET 시트 밀리미터 확인했고 확인 됐지.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인서트 SHET 0,0에서 불러와서 아까 그 도면이 보통 150대 1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린 시트는 1대 1이에요. 그럼 150대 1 도각은 150 됐다. 이렇게 하면 리스트를 찍어보면 왜 이래. F2번 하면 이게 떠야 되는데 이게 닫혀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기서 보면은 Z 축척 비율 150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X, Y 다 150으로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X, R, F 여기서 찾아보기. 여기서 아까 저장했던 게 XRF 24, 30 요거죠? 여기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우리 시트가 지금 크죠? 그러면 스케일로 150 였던 걸 100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타이틀을 여기다 도면명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기 설비 뭐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시트를 불러왔기 때문에 GKS라는 게 있을 거고, 빵빵빵 동 무무무동 뭐 전력 간선 설비 평면도 몽테이 시킨 거 까먹었다. 요거 정렬하는 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텍스트 얼마예요? 어떤 게? 텍스트 정리하는 거. 아, 요 틀 안에다가 넣는 거. 이제 기준점하고 이제 텍스트 관련해서 그 리습을 제가 정지음을 시켜서 만들어 놓게 하겠습니다. 네? 축척은 1대 지금 100으로 그렸습니다. 아이고. 커서 150원 줄인 거 아니었어요? 네? 150원, 아, 150. 처음에 150이었다. 아, 150원. 리스트를 찍어보면, 이거 또 나오냐?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USB 꽂아서 그런가? 아니야, 상관없어. 아까도 꽂고 작업했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도면 타이틀을 넣잖아요. 그러면 건축 도면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다 만들었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그 도면을 하다 보면 약아져가지고 이제 그 블로그로 블록으로 다 만들어 놓고 쓰죠. 저도 그렇게 쓰고. 근데 웃긴 게 그 설계사에서 그려놓은 거로 갖다 계속 써야 되는데 그게 저도 귀찮아가지고 잘 안 써요. 엠텍스트로 적혀있는 거 엄청 많던데. 엠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깨는 거를 추천.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거를 자꾸 지우는 분이 있어요. 이걸 지우면 안 돼요. 이거 이게 다 도면 넘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다시 하면 얘를 이거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우리 도면에 이렇게 된 거 이거 바뀐 거 별로 없어. 도면 진짜 막 그린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엑스클립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 있었나요? 네. 따로 해주신 적은 있는데 수업 시간에 한 적은 없죠. 없습니다. 여기서 명령은 간단해요. XCLIP, 엑스클립. 그래서 제일 간단한 기능이 뭐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세경계 R 해서 요만큼만 잡아버리는 거. 이렇게. 이게 여기다가 박아놓으니까 상당히 안 좋은 거야. 따로 빼야겠어 나중에. 이게 가능한 게 이 위에 있는 요 지금 치수가 똑같이 먹히기 때문에 요 컬럼을 같이 쓴다는 의미에서 같이 중복되는 거는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요점 옮기고 내리고 전력 말고 이렇게 엑스클립이 기능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엑스클립을 쓰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다고 쓰지 말라고 하진 않고요. XCLIP 해서 한번 그 경계를 설정을 해 놓으면 얘가 계속 잡혀요. 그래서 첫 번에 잡을 때 요만큼만 R 해서 이렇게 잡았다. 그리고 XCLIP 해서 얘를 선택을 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오프를 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얘를 블럭을 잡아 놓고 온 하면 경계가 다시 잡히는 거고, 또 한번 이렇게 해놓고 새 경계 하면 얘가 물어봐요. 기존에 있던 경계 바꿀 거냐? 바꾸겠다. 뭘로 바꿀 거냐? 이제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에 폴리라인이 있다 그러면 XCLIP에서 재선택, 여기서 새 경계 해야 돼. 여기서 다시 바꾸겠냐? 여기서 이제 폴리선 선택 S를 해서 요걸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X클립을 많이 쓰고 나중에 제가 쓰는 그 프로그램은 이 X클립을 요것만 따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객체를 다 깨서. 근데 지금은 굳이 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보기 싫어도 냅두고, 요 바깥의 라인은 이거는 다 숨겨지는 라인입니다. 플롯해도. 그렇죠. 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 이제 기본 세팅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 정주임께서 만들어 놓은 그 파일을 사용을 해서 띵. 왜 안 되지? 좀 이상해졌다. 똑같아요. 명령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하면 명령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하고 전열 놓고, 또 여기는 조명하고 뭐 다른 거 뭐 기계 팬이나 뭐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고요. 요거 하나를 딱 놓고 얘는 빼고 배치 들어가서 컨트롤 V에서 MVIW. 저는 X클립 쓰는 것보다 이거 쓰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게 해야 나중에 걸리적거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놓으면
아유, 참 출력을 하나 해야 되겠다. 계속 똑같다. 아까 보셨던 파일하고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더 선호하는 게 나중에 치수 작업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오늘 지금 부장님한테 드렸던 거 예. 그 공조실 그것도 파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요 배치해서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해가지고 치수 따기 전에 다 그쪽 모형으로 다 옮겨놨어요. 옮겨놓고 거기서 치수 작업만 해서 배치에는 치수가 있고 모형에는 치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그렇게 같고요. 모형 쪽에 치수를 안 넣고 그냥 배치해서 치수 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현장은 조금 특수한 케이스긴 한데 다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치수를 따달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확인할 방법도 없거니와 도면 보기가 되게 불편해요. 치수가 있으면 워낙에 작게 뽑고 하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플로터로 뽑든 뭐라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제출하는 도면은 항상 A4로 나가니 그 철하려면 A3로 해야 되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뭉개지니까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여기는 그걸 자꾸만 달라 그래서 일단 치수는 넣어서 다 주긴 하는데 지금 네, 제 눈에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달라고 하고요. 오늘도 감리 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필요 없는 치수를 가지고 계속 따달라 그래서 현장 나갈 때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필요한 자기들이 자재고 치수 제건 아니잖아요. 시공항에서 필요한. 그렇죠. 괜히 지금 뭔가 좀 꼬여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 수업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지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바꿀게요. 저도 혼자서 하려니까 이게 수업 진행이 좀 어정쩡해요. 지금 좋은데?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은데요? 뭔가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변화는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되죠. 아니, 잘하고 계십니다. 나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엔 제가 좀 준비 좀 해갖고 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